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무분별한 언론 보도 행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평화이음 황선 이사의 경우도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4년 11월경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시작된 종북몰이로 인해 황선 이사가 주최한 통일 토크 콘서트는 종북 콘서트로 낙인 찍히고 이후 무려 54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황선 이사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6년 5개월여 만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다는 황선 이사. 한국 언론의 마녀 사냥식 보도 행태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금 시작됐던 언론의 종북몰이. 그렇게 한 해외 동포의 북한 여행기를 주제로 한 통일 토크 콘서트는 한순간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종북 콘서트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기획한 황선 평화이음 이사는 종북주의자, 빨갱이라는 비난에 시달리며 토크 콘서트 도중 사제폭탄 테러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해 서울 한복판 종북 콘서트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거나 토크 콘서트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평화나무와 만난 황선 이사는 한국 언론의 마녀 사냥식 보도 행태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말로는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괴로웠고요. 제가 통일 토크 콘서트라는 것을 하고 종북몰이가 시작되고 수개월 동안 그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막 정말 뭐랄까 스토킹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희 친정어머니와 아이들밖에 없는 집에 압수수색 당하고 7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끝에 지난달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언론사나 기자로부터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제가 그 굴레를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낙인이 찍혔고 그 낙인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황선 이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분단체제 고착하에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한국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분단 고착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신탁 통치를 왜곡 보도하면서 이게 이제 신탁, 반탁, 찬탁으로 나눠져서 급격하게 여론이 이제 균열되고 결국 분단 고착화로 가는 데서 작용을 한 게 있거든요. 특히나 그 반통일 세력의 어떤 나팔수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 말고 민족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면 좋겠다. 황선 이사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으로 얘기되고 있는 7조 고무찬양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조항만큼은 좀 손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뭐 2004년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이런 사람들도 다 합의를 했었거든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간첩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어떤 정치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특히나 표현의 자유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에 저와 그리고 숱한 이제 민주투사들과 통일운동가들 그리고 촛불 국민들과 진심으로 연대해서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